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탈레스의 구병춘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사이버 공격 팬데믹. 지금까지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거의 이제 종료됐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아는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고객분들과의 기술 미팅이 있었는데 같이 가시는 분께서 코로나에 걸려서 이 자가격리를 하시는 바람에 연기가 되었는데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모두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코비드 19에 의한 팬데믹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굉장히 가중되었죠. 원격 근무가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증가되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의 행태가 이제는 거의 팬데믹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위급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제목을 사이버 공격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글로벌 보안 전문가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이라기보다는 저희 탈레스는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거에 전문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에서 연구한 그리고 조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탈레스의 이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했는지 그 사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하나 들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을 방문해 보신 적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병원에 방문하려면 좀 아파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이 손에 어떤 기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손에 어떤 거를 이제 활제를 채워주죠. 거기 보면 뭐 QR 코드라는 게 있어서 환자가 바뀐다라든지 어떤 약이 바뀌지 않게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거세게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발간된 2021년 월드와이드 헬스 인더스트리 전망에 의하면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83.9%의 사람들이 이 가상 방문, 그러니까 병원에 진짜 병원이 아니라 원격 진료 비슷한 일단은 원격으로 의료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5%가 AI 기반 챗봇을 통해서 증상 검사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면 이제 문제표를 작성하는 게 기존에 무슨 표를 잔뜩 이렇게 써 있는 걸 한다고 하면 AI를 통해서 AI가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프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채팅으로 대화형이든 뭐 텍스트 기반이든 어쨌든 이런 가상의 인공지능의 챗봇을 통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실제 나중에 의사와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65%의 의료 영상 워크플로우가서 AI를 사용하고 이렇다면 이제 영상이라는 게 저희 집사람도 지난달에 이 발가락이 골절돼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어드모블이 골절되어 있는지 이거를 AI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기술들이 계속 앞으로 도입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방사선학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찍은 사진들을 원격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이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디지털 기반이 되는 IT 인프라도 당연히 디지털로 기반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의 93% 그리고 생명공학회사의 72%가 이 클라우드에서 어떤 무료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상당 10개에서 15개의 IOMT
IoT 기기인데 의료용 IT 기기죠. 이러한 기기를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병상 하나에 10개에서 15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뭐 물리적인 네트워크, 뭐 선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뭐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그러한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2024년까지 의료기관 IT 인프라 중 60%가 AI를 사용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런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사이버 어택도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공격의 수준도 이제 거의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를 위시로 한 이러한 공격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1,730만 명의 이러한 피해 공격에 당했고요. 그리고 그 2020년 한 해에만 436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이라는 거죠. 거의 1.5회 정도의 이런 사이버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추산되는 피해가 달러로 2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조인가요? 2조인가요? 네, 2조가 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진짜 팬데믹이라고 불러도 되는 사이버 공격이죠. 그리고 특히나 IoT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이 정보보호법들이 우리나라의 수준은 저희 회사 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탑 클래스 수준으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규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강화되는 규정들이 해외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ISO 27799 같은 이러한 표준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요구가 굉장히 국내에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의료 정보도 클라우드 도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즘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사스 환경입니다. 이 사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관리와 운영의 이 주체가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CSP의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나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그 데이터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이런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사이버 공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데이터 보안 환경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 탈레스는 많은 이 고심 끝에 이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검출 보호 통제라는 이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민감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데이터는 민감하지 않지만 좀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이렇게 나눠 분류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검출을 한다는 거에서 중요 데이터, 암호가 꼭 필요한 데이터만 검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중요도, 그 보안 등급을 내부적으로 매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검출과 분류 단계를 먼저 하시고, 그거에 따른 그 분류되는 내용에 따라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제어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는 분류 기준에 맞게 데이터 보호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보호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통제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나 암호화를 했다고 하면 그 암호키의 안전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ISMSP에서도 이 암호키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충족시키는 규제 충족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데이터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순환시켜서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출보호 통제라는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탈레스에서는 CDSP라는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저희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다 아시겠지만 열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죠. 이러한 플랫폼에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이런 가상화 또는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이 장비를 기반으로 검출 보호 통제를 하나의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 있는 DDC라든지 여러분들 좀 암호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들어보셨을 보메트릭 암호화, 커널 방식의 보메트릭 암호화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안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CDSP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검출 보호 통제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보다 손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랜섬웨어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랜섬웨어 공격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랜섬웨어를 공격하는 공격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면 네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려면 얼마를 내.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또 얼마를 내.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를 탈취해 가는데 이 탈취해 간 데이터를 내가 정말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까 할까 걱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비용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 경제에서는 랜섬웨어가 아주 큰 산업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지금 국내에서도 거의 조 단위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 랜섬웨어가 이제 거의 사스화가 돼가지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손쉽게 네트워크상에서 접근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타겟을 고르면 알아서 공격해주는 아주 진행화되어 있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커널 기반의 암호화 제품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 랜섬웨어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랜섬웨어 지정된 만약에 이제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 주로 타겟이 될 수 있을 텐데요.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다고 하면 그 드라이브를 다 보안 영역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 영역 속에 동작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IO인지 랜섬웨어의 IO인지를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떤 랜섬웨어가 특정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IO 패턴을 가지고 검출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랜섬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사실은 암호화를 통해서도 랜섬웨어 방어가 가능하지만 암호화를 하게 되면 부하도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암호키 관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은 간결하게 해서 랜섬웨어 방어용 전용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탈레스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CDS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검출 보호 통제라는 사이클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손쉽게 운영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크게 보시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서 확장 가능한 보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리스크와 복잡성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제품의 특징이 되고 있고요. 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인데요.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면서 보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데이터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포춘 100대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여기서는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힙합 하이텍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큰 조직이라는 거죠. 포춘 100대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큰 회사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까? IT 환경의 인프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분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희 CDSP라는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도입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암호화를 굉장히 간결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커널 기반에서 파일 단위로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암호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번 암호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새로 생기는 데이터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만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하게 암호화 적용을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산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 보호를 손쉽게 적용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스터키 보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벨 3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입증되어 있는 HSM을 통해서 암호키를 관리를 하는 등 이렇게 보안을 굉장히 수준 높은 보안을 구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도 히파가이텍이라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보다 더 강하게 이 규정을 지킬 수 있었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으로 암호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관리가 손쉬운 거죠.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IT 환경이 전반에 확장 가능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는 게 레거시 환경도 있고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환경도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있고요. 여기 사례는 북미 지역에 수백 개의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거의 이제 그룹사 규모의 이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들도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금융거래 시스템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국의 거래 정보들이 다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안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죠.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카드 정보 쪽에 관련된 PCI DSS까지 준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리고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다 보면 어떤 환자들의 의료 정보나 민감 정보, 개인 정보,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수많은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저희 CDSP를 도입한 사례고요. 이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섬세한 접근 제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근 통제 정책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용을 해서 정말 허용되어 있는 사용자나 허용된 어플리케이션만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특히나 굉장히 멀리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수백 개의 약국에서 암호화를 하면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이 관리 콘솔을 분산 배치를 하고요. 그 분산된 이 매니저를 통해서 이 관리 도구를 통해서 이 지역별로요 퍼져 있는 약국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로그를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머리 아프지 않게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성능 저하 없이 이 IT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스크 및 복잡성을 감소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새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와 그다음에 를 감소할 수 있고요. 특히나 간단하게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감소한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어떤 에러 중에 가장 걱정되는 에러 중에 하나가 휴먼 에러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는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영 환경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자동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운영하면서 손쉽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는 누클리어셀스라는 이제 미국의 기반으로 둔 업체고요. 여기는 이제 임상 실험한 결과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이 의료기관들과 의료 연구소들과 협력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적용을 하고 정형 데이터베이스에도 암호화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부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노드를 굉장히 여러 개의 노드를 새롭게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템플릿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노드가 추가될 때 거기에 바로 같이 암호화 에이전트도 같이 배포가 돼서 암호화가 같이 설정되도록 이렇게 적용을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복잡성이 굉장히 감소화가 된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 안에서 클릭 몇 번을 하면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고요. 당연히 거기에 보안도 같이 적용이 돼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적용을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기반 상황에서도 암호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검출 보호 통제라는 그 사이클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의료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검출 보호 통제라는 그러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데이터 보안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바로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탈레스라는 저희 이름 이렇게 정도 기억해 주시면 오늘 20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도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